무려 월 매출 1억 2천만 원. 심지어 17일인가요? 일 매출이 1,297만 원? 경이로운 성과를 내셨는데 노하우가 뭐예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했어. 자, 잠시만요. 자, 끊고. 공식이 있죠. 공식을 알려주시잖아요. 공식대로만 하면 매출이 나온다. 매일 오픈마켓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했죠. 저는 그 제품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처음 보는 제품이었거든요. 막 로켓이 있는 집이었다면 로켓이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정말 수많은 수강생들 가르치면서 되게 성과 좋으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최근에 한 3개월 만에 7천만 원 찍으신 분도 있고 뭐 5천만 원, 6천만 원 혹은 한 달 만에 1억 찍으신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정말 역대급으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수강생분이 있어서 오늘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현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정현님 이력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무려 서울대를 나오시고 방송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작가로 일하셨잖아요. 방송 다큐멘터리 작가로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스펙도 좋으시고 두뇌도 되게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성과를 내셨다고 생각하실 시청자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력이나 경력 이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우직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그런 태도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정현님 정도의 매출과 성과를 내려면 정현님만의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노하우를 쏙쏙 한번 뽑아서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님, 근데 하시다 보면 솔직히 내가 방송 작가인데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자존심이랄까? 이런 좀 심리적 허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혹시 지점은 혹시 없었나요? 의외로 전혀 없었어요. 제가 방송 작가를 하다가 2016년도부터 한 8년 동안 온라인에서 콘텐츠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어쨌든 방송국이라는 구조에서 부품 역할을 하는 직업이거든요.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제 일을 찾고 싶었어요. 저의 비즈니스,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찾아서 온라인에서 콘텐츠 비즈니스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고, 내가 이제 코로나 때 폐업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찾은 게 이 온라인 판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하면 빨리 적응을 할까. 근데 제가 인터뷰를 몇 번 해보다 보면 네. 성과가 높은 분들의 공통점이 정현님처럼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스펙이나 화려한 이력 그런 거에 별로 연연해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냥 집중해서 묵묵하게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뭔가 자존심 세우고 내가 과거에 잘 나갔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면 그게 심리적 허들이 돼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쭤봤는데 역시 이렇게 성과가 좋으신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절실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60이거든요. 최소한 10년은 일을 더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나한테 일을 줄 것인가. 그러지 말고 내가 일을 찾아서 하자. 그런 어떤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맞고 성과도 예상보다 많이 나고 있고 옛날에 방송작가 할 때보다 더 돈을 더 잘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그게 제일 큰 고민이잖아요. 노령화 사회가 돼가는데 생각보다 일찍 은퇴를 하고 누가 주는 일은 없고 정말 이제 사회 문제화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늦은 나이에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또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요즘에 문의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은퇴하시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60, 70까지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뭐 하려고 하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브랜드 위탁이 그래도 특별한 스킬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정현님께서 브랜드 위탁 하시기 전에 네. 올웨이즈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브랜드 위탁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 올웨이즈는 광고 정책이 이렇게 널을 띄어서 판매자가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브랜드 위탁 시작하고 나니까 여기는 광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광고를 해보셔서 아마 아실 텐데 네네네. 광고 영역을 보면 거기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세계가 있잖아요. 네. 광고비를 얼마를 태우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나기도 하고 근데 자칫 뭔가 좀
성급하게 태우다 보면 광고비만 많이 나가고 정작 성과는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광고 영역은 본인의 실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본도 많이 필요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자본과 경험과 실력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브랜드 위탁은 광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초보자도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브랜드 위탁을 하기 전에 중국에서 이제 사입해가지고 파는 거를 잠깐 했었거든요. 한 달에 19만 9천 원 매출 났을 때 그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미리 내가 광고비를 태워야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판매가 되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광고를 못 태우니까 또 매출이 안 나고, 이게 자꾸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광고 잘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실력자로 생각하고 정말 엄지척 드립니다.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말 크게 성장을 하려면 결국에는 광고비도 많이 태우고 사입도 하고 나만의 브랜드를 가지는 그 방식까지 분명히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자본금도 되게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광고비도 엄청 많이 태워야 되는 게 맞거든요. 문제는 너무 성급하게 내가 아직 실력이나 자본이 충분치 않은데 바로 브랜딩을 하시거나 사입을 해서 가는 방식으로 하시다 보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지듯이 성급한 판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브랜드 위탁처럼 광고비가 필요 없는 분야에서 탄탄하게 실력을 쌓고 파이프라인도 다진 다음에 그 자본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순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처음에 시작하실 때 난관도 있으셨을 텐데, 반면에 이때는 이거 진짜 좀 되는데? 이런 순간은 혹시 있으셨나요? 그런 순간은 많이 있었죠. 네, 왜냐면 제가 브랜드 위탁 시작하고 한 3개월 차? 제가 첫 달에 매출이 200만 원대였고 그 다음에 700만 원대,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에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됐었거든요. 또 하루 3시간 하면서. 3시간 하면서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되는데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전념을 해서 하게 된 거죠. 네. 하루에 3시간만 했는데 3천만 원이 나오니까 와, 이거 되는구나. 그래서 오레이즈를 버리고. 오레이즈를 버리고 3천만 원 처음 나오셨을 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엄청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보다 훨씬 더 매출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하면 더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 그로부터 몇 달 뒤에는 하루에 최고 매출이 한 1,200? 하루 매출이 1,200이요? 1,200 넘었던 것 같아요. 와. 네. 와. 그쵸. 저도 놀랬어요. 대단하십니다. 정희님, 한 작년 이맘때쯤이었나요? 월 매출 5,500만 원 정도 찍으셨을 때 저희 전효백 대표님 유튜브에 한번 출연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한 3월쯤에 계정 정지 이슈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때 한창 이제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이번 달에 5,500이니까 다음 달에 8,000? 전효백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하고 나면 그 버프가 있어서 갑자기 메일이 온 거예요. 계정이 정지됐다. 빨간색 떠있고 등록도 안 되고 상품 수정도 안 되고. 이유는 지재권 이슈였어요. 결국에는 다른 회사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그쵸. 요거네요. 본사죠? 브랜드 본사. 네. 네, 그 정혜님, 제가 아마 수업 전부터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이거는 반드시 하지 말라. 강조에 또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 그대로 쓰지 마라. 이거는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피해가는 방법. 근데 왜 강의를 들을 때는 초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무게감이 없어요. 또 하나, 이미지를 찾아서 가공을 하면 본사의 이미지만큼 이렇게 번듯하지 않잖아요. 약간 이 정체성에 이 혼란이 생긴 거죠. 내가 브랜드가 아닌데.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팔리는데, 그런 어떤 착각? 그게 결국은 이제 된통 걸린 거죠. 요즘에는 사실 지적재산권은 아예 문제가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지적재산권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제 안 하고 이제는 안 그러시겠죠? 지금 절대 안 하죠. 이런 부분은 유튜브에도 제가 어느 정도 무료 강의에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되게 핵심적인 내용들은 무료 강의를 보시면 이제 이미지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거의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8월달 최고 매출을 찍으셨어요. 무려 월 매출 1억 2천만 원. 심지어 17일인가요? 일 매출이 1,297만 원? 와, 경이로운 성과를 내셨는데 노하우가 뭐예요? 시청자분한테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
말할 수 없습니다. 말했어. 자, 잠시만요. 자, 끊고. 아이, 그러지 마시고. 저도 노하우 계속 알려드리고, 다른 분들도 저희 노하우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딱 하나만 공개하시죠. 이게 뭐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또 생필품류는 경제가 어려워져도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그런 상품들을 좀 많이 등록을 했고 온라인 판매처에서 가격 추이를 계속 팔로우를 하고 다른 판매자들의 가격도 계속 보다 보니 딱 그런 타이밍이 잡힌 거죠. 쿠팡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서 예, 그렇게 매출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고정 수요가 있는 카테고리를 정하셨고, 그거를 이제 꾸준하게 상품 소싱하고 등록하다 보니 때가 맞아서 쿠팡과 뭐 네이버, 뭐 지마켓 옥션 다양한 플랫폼에서 매출이 확 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8월 달에 확 이게 터지신 거군요. 와. 이때 하루에 현실적으로 한 몇 시간 정도 일하셨어요? 이때는 주문하는 알바를 썼었어요. 정말 잘하신 게 브랜드 위탁을 할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르바이트생, 레버리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업무를 이 사람한테 대신 이양하고 나는 그동안에 더 생산적인 일을 해서 상품 소싱을 더, 한다든지. 그쵸, 예.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킨다. 아, 근데 이렇게 매출이 막 1억 넘게 났을 때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상품을 찾았다. 정현님만의 어떤 기준이 이런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 하나는 매일 오픈마켓에 이제 보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했죠. 저는 그 제품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처음 보는 제품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쿠팡 로켓이 있는 집이었다면 로켓이 빠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로켓이 빠진 그 시간에 판매를 하는 거죠. 마진이 적더라도. 또 한 가지 품목도 마찬가지예요. 지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밥을 먹는데 반찬 하나가 너무 맛있는 거야. 산 거래요. 저도 한번 사서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품을 또 등록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6월 달부터 조금씩 주문이 들어오더니 8월 달에는 제가 이제 그 상품을 구매하는 거를 오픈마켓이 아니라 따로 찾아서 엑셀 발주를 넣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를 사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쿠팡 기준으로 봤을 때 로켓 배송이라고 하면은 일단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품이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일시적으로 품절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쿠팡 로켓 배송은 기본적으로 쿠팡 자체적으로 사입을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재고가 떨어지고 다시 재입고되는 데까지 시간이 존재하죠. 그게 짧게는 몇 시간, 뭐 길게는 몇 주일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그 페이지에서 1등이 돼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는 그 전략도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데 오늘 진짜 와 유료급 노하우가 방출된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진짜 정현님은 우여곡절이 진짜 많으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 8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매출을 난 다음에 그 다음 달 전체 상품이 노출 정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최고 매출이 나왔고 주문이 들어온 거의 상당 부분을 출고를 못 시킨 거예요. 못 보내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생산량은 한정이 돼 있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예. 내가 받은 주문건이 너무나 많아서 네. 공급처에서 그 물량을 다 대주지 못할 정도였다. 네, 보내는데 한 뭐 3주 걸린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3주까지 제가 안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매 취소를 시키고 해서 그 퍼센티지가 높아지니까 한 품목만 1,800건이었는데 8월 달에 한 품목만 1,800건을 네. 주문을 받으셨다고요? 네네. 다행히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는 거니까 노출 정지는 풀렸어도 판매자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회복되는데 한 3주, 4주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에 팁을 주셨잖아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로 상품을 옮겨서 판매를 했죠. 그때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는데 다급하게 이제 문자로 저한테 이제 SOS를 청하셨어요. 네. 수강생분들이 연락을 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르게 답장을 해드리는데 브랜드 위탁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막 생기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다행히 이제 저는 정현님이 겪으셨던 거를 예전에 한번 겪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라는 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지금은 조금 더 디벨롭이 돼가지고 그 상황이 아예 도래하지 않게끔 주문을 쳐내지 못하는 상황 이거를 좀 더 스무스하게 넘기는 방법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더 개발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별 큰 무리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이게 러닝 아넥스에서 브랜드 위탁 강의를 듣고 또 이제 계속 케어를 해주시잖아요. 밀착 케어도 있고 또 같은 수강생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위기가 와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는 위기가 아닌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예. 와, 자, 그리고 11월 달이 되니까, 와, 이게 진짜 놀라운 숫자인데, 최고 순이익률을 기록하셨는데, 무려 29.1%. 마진으로 따지면 한 1,320만 원을 무려 하신 거예요. 이거 진짜 대단한 숫자거든요?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탁 세게 이제 걸려 넘어졌으면, 무력감? 이런 게 들 법 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신 거예요? 사실 저도 회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종종 들었죠. 근데 도망갈 데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이 일을 향후 10년 동안 할 수 있는 나의 일로 잡았기 때문에 도망가면은 그걸 이룰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네, 네. 저는 브랜드 위탁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이거는 열심히만 하면 그만큼 성과가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사업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배운 대로 그냥 열심히만 내가 따라가면은 성과는 분명히 있다. 이게 저는 브랜드 위탁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공식이 있죠. 공식을 알려주시잖아요. 예, 공식대로만 하면 매출이 나온다. 그 정현님이 이제 제 수업을 들은 지가 1년이 지났는데, 네. 제 강의가 브랜드 위탁을 하면서 진짜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는 그 포인트 한 가지만 꼽아서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이게 이제 온라인 판매자라는 게 혼자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강사님께서 카톡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알려주시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밀착해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거기서 최근 업데이트된 정보도 공유해 주시고, 다른 수강생들이 그 노하우도 공유해 주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아마 지금까지 제가 성장해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사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제가 처음 이 온라인 쇼핑몰 시작했을 때 저도 강의를 이제 몇 개 들었거든요. 강의만 딱 듣고 나서 그냥 끝인 거예요. 지속적인 케어도 별로 없고, 내가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래서 되게 답답했었던 경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런칭할 때는 수강생분들한테 지속적인 케어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수업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드리면 수강생분들이 성과를 많이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되게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정현님, 월 매출 1억 원의 매출을 나는 셀러로 이제 성장을 하셨는데, 성과가 이렇게 나신 다음에 기존의 삶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은 어떤 게 가장 크게 변화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돈이 좋더라고요. 돈이 좋아요. 야, 정말 솔직한 대답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돈이 좋죠. 작년 9월 달에 남동생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 한 끼 사주고 싶은데, 그 전까지는 뭐 갈비 뭐 이런 거 먹고 했던 수준이었는데, 좀 좋은 걸 사주고 싶더라고요. 서울에서 제일 비싸다는 조선 콘스탄스 뷔페. 아, 예. 조선 팰리스. 예, 조선 팰리스 콘스탄스. 거기에 제가 예약을 했어요. 근데 깜짝 놀래더라고요. 누나 돈 많아? 좀 벌어. 아직 모르시는구나. 누나 돈 많아. 그리고 또 하나, 추석 연휴가 이번에 길었잖아요, 작년에. 휴가를 가볼까? 근데 해외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부산으로 갔어요. 생각보다 호텔이 비싸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그동안 2년 가까이 열심히 일해온 나를 위해서 쓰자. 그래서 450만 원 썼습니다. 와. 야, 완전 플렉스네요. 네, 그 플렉스 와, 했습니다. 450만 원.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분이니까 했지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 광고 있잖아요. 야, 나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브랜드 위탁이라는 게 무자본, 무재고, 광고 없이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또 너무 쉬워. 가르쳐준 대로만 하면 매출이 막 올라. 그래서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해보셔라. 정현님, 이렇게 많은 매출과 성과를 내고 계신데 정현님의 다음 목표
목표 매출, 순수익이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올해 목표를 세웠어요. 순수익 3천만 원. 와, 네. 아까는 매출 3천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수익이 3천만 원. 네. 너무 멋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가 그 꿈을 이룩할 확률이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현님은 정말 저의 수강생이시지만 마음속으로 뭔가 존경하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벌써 내 목표와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명확하게 설정해 놓으신 거 보고 역시 정현님은 진짜 좀 다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하실지가 정말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그 길을 저도 옆에서 함께 지켜보고 같이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일 정도로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제가 오히려 배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현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목표 당연히 달성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걸 이루시면 또 한번 저희 인터뷰에 나와주시는 걸로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해주신 정현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들께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